大家好.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我在家休息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다가 저는 시간을 하나 더 넣어볼 예정이에요. 시간과 장소 부사어를 한 문장 안에 함께 넣어서 언제 어디에서 뭐 한다 이런 동작을 묘사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학교, 学校. 学校. 네, 위 발음이고요. 에로 바뀌죠. 学校 학교고요. 회사, 公司. 公司. 네,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국 회사 중에 뭐뭐뭐 공사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회사라는 뜻입니다. 다음 슈퍼마켓 읽어볼까요? 超市. 超市. 네, 超市의 超는 영어의 슈퍼고요. 초특급 할 때 뭔가 넘는 거죠. 그 다음에 市는 시장, 마켓의 市를 쓴 겁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고요. 중국어로 超市이라고 하면 우리가 슈퍼마켓 하면 동네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마트도 모두 超市입니다. 근데 요즘에 중국도 유통구조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마켓을 훨씬 더 많이 써서 오프라인 마켓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대신 동네 슈퍼마켓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편의점처럼. 그래서 작은 규모, 어느 중간 정도 규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또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대형 마트를 찾느라 좀 애를 써야 한다는 이런 단점은 있더라고요. 자, 중국에 超市이 많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는 있는 것들도 뭐 대형마트 때문에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이제 최근에 본 그 벤처 회사나 이런 스타트업 기사들 중에 본 게 있는데요. 중국에 워낙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를 이 정보를 슈퍼마켓에 제공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슈퍼마켓이 그 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동네에 있는 빅데이터를 정보를 제공받아서 우리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비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슈퍼마켓의 60% 이상은 여기에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업이 더 잘 되겠죠? 이런 또 상생의 이런 사업 분야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또 참고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식당이란 단어 지금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식당의 단어에 따라 그 식당의 형태가 좀 달라요. 옆에 있는 식당 2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食堂 같은 경우는 학교 식당이나 회사 단체 식당처럼 구내 식당을 얘기할 때 食堂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식당이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발음으로 그대로 쓴 한자는 바로 이거예요. 食堂, 食堂. 둘 다 이성이죠. 끝까지 다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식당, 원래 우리 일반 음식점, 바깥에 돈 내고 그냥 한 끼 사 먹는 이런 음식점, 餐厅, 餐厅. 그 다음 또 다른 단어죠. 饭馆. 이 단어는 饭馆하고 R 발음 없이 해도 됩니다. 똑같고요. 饭, 밥이라는 뜻이고 馆은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饭馆. 도서관 할 때 관이랑 똑같은 거죠. 읽어볼까요? 图书馆. 图书馆. 네, 图书馆의 슈가 책이겠죠. 그 다음 카페요. 咖啡厅. 咖啡厅. 보시면 찬팅에도 팅이 있고요. 카페팅에도 팅이 있죠. 어떤 홀 같은 공간을 다 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팅, 홀이니까 커피숍. 카페만 하면 커피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일상생활과 관련된 동사들입니다. 上课. 우리가 매일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 上课라고 하죠. 课는 수업 과목할 때 과자고요. 上, 윗상자가 무언가를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국어 단어에서 동사에 윗상자가 들어가 있으면 반대말을 만들 때 下课라고 下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래 하자 발음은 下입니다. 자, 课가 수업이었고요. 上, 뭔가를 시작하는데 뭘 시작하냐면 빤을 시작해요. 빤이라는 단어는 업무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上班 하면 출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의 반대, 퇴근하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下班이 되겠죠. 그래서 퇴근하다. 그럼 출퇴근하다 붙여볼까요? 우리 출퇴근이니까 중국어도 上下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上下班.
그 다음 이렇게 上班에서 하는 일이 뭐죠? 工作겠죠? 工作 일하다. 얘는 일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일하다 동사도 되는데 일이라는 명사로 쓸 때는 做 하다에다가 뒤에 工作를 붙입니다. 이 단어는 하다라는 뜻입니다. 做工作做工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工作什么 이렇게 무엇을 일하니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做 하다 이 做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 什么工作 무슨 일이라는 단어 什么工作를 하게 되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대답할 때는 我是 나는 뭐 선생님이면 老师 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我是学生 등등 자기 직업을 얘기하면 되겠죠. 일단 물건을 사다. 사다는 买, 물건은 东西. 그래서 물건을 사다 읽어볼까요? 买东西买东西 동서남북 할 때 동서인데요. 이때 뒤에 시는 경성으로 읽으셔야 돼요. 원래는 시 일성인데 동시 하게 되면 정말 방향의 동서를 나타내는 뜻이고 동시 경성으로 읽으면 물건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밥을 먹다 읽어볼까요? 吃饭 吃 먹다 饭 밥입니다. 다시 吃饭 아까 饭이라는 단어 앞에서 봤죠? 饭馆 식당이라는 단어 있었고요. 밥을 먹다 밥을 하다, 음식을 하다 뭐가 될까요? 하다 방금 여기서 쓴 做를 쓰시면 做饭이라고 하면 밥을 하다가 되겠죠. 요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책을 보다, 看书 칸이 보다, 슈 책입니다. 앞에 도슈관 할 때 슈 있었죠? 看书 책을 보다. 看书가 우리가 독서하는 그 책을 보는 것도 되고요. 공부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공부하다로 쓸 때가 있어요. 물론 공부하다라는 단어를 따로 쓰기도 하지만 看书를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다. 喝 마시다. 咖啡 커피. 다시요. 喝咖啡. 喝咖啡. 네, 吃과 喝는 구분해 주세요. 吃은 씹어 먹는 음식이고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음료는 喝 마시다를 씁니다. 우리는 커피 먹자, 물 먹는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마시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절대로 吃 咖啡라고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우리말 이렇게 하니까 중국어도 이렇게 되겠지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상하게 들려요. 자, 吃饭이고 喝咖啡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좋다라고 할 때 好 있었잖아요. 좋다. 吃하기에 좋다라고 해서 好吃이라고 쓰면 형용사로 맛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맛있다. 好吃. 네, 吃 하기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도 되겠죠? 好에다가 뭐 하기 좋아요? 얘는 커피는 喝 하기 좋은 거죠. 얘도 맛있는데 뭐가 맛있을까요? 음료가 맛있다 할 때는 好喝. 그 다음에 음식, 씹어먹는 음식은 好吃, 맛있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좀 파생해서 다 여러 단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 단어는 적게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자기 일상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단어들을 먼저 공부하시면 더 빨리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간과 장소를 한 문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순서는 원래 시간과 장소 둘 다 뭐예요? 품사로는 부사죠. 그리고 부사어, 품사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부사어입니다. 문장 성분이. 문장 성분 부사어는 중국어에서 수러 앞에 붙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서자 빼고 수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예요. 둘 다 수러 앞에 오면 돼요. 여기서 검정색 글씨 我看书 나는 칸보다 슈 책을 봅니다예요. 나는 봅니다. 책을. 어디서요? 在家 집에서요. 장소. 그 앞에 시간 周末 주말입니다. 얘는 주말. 나는 周末 주말에 在家 집에서. 在는 우리 배웠죠? 에서라는 전치사였고요. 지아가 집이었죠. 집에서 칸보다 슈 책을. 부사어는 전부 다 수러인 칸 앞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周末在家 이렇게. 그리고 주말 이런 같은 시간 부사어 같은 경우는 주어 앞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시간 부사어는 주어 앞이나 뒤, 장소 부사어는 수러 앞에만 씁니다. 장소는 맨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周末我在家看书라고 쓰기도 해요. 그때는 내가 뭐 한다 이렇게 쓸 때. 자, 그다음 시간이 이렇게 엄청 길게 나왔네요. 일부러 이렇게 시간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봤는데요. 每天 같은 경우는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총 영어의 from이랑 똑같은데요.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뭐 장소도 되고요. 시간도 되고 어디부터. 다운은 원래 동사로는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어디까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나는 마지막에 工作 일합니다. 여기 앞에 做 넣어서 做 工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언제요? 빨간색 전체죠. 每天 매일. 총 언제부터요? 上午9点. 上午는 오전. 9点은 9시죠. 오전 9시부터 到 언제까지요? 下午 上이니까 下 반대가 되겠죠? 오후입니다. 下午 몇 시? 6点 6시까지. 이 전체가 시간 부사어네요. 그 다음 장소는 在 어디에서요? 公司 회사에서 工作 일합니다. 일부러 제가 시간을 이렇게 길게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배운 거지만 배운 것들을 다 조합하면 이렇게 긴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긴 문장이 유창해지진 않기 때문에 종과 따오를 이용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 1点 따오 2点 2시 혹은 오늘 종 今天 오늘부터 到明天 내일까지 이렇게 넣어서 연습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긴 문장을 긴 단어들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我每天从上午9点到下午6点在公司工作 읽으실 때는 항상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 발표할 때 보면 딱딱딱 끊어서 발표하는 그런 말투가 돼요. 그래서 나는 每天 매일 붙여놓고요. 从上午9点 언제부터? 오전 9시부터 到下午6点 언제까지?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끊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在公司 회사에서 工作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我每天上午9点到下午6点在公司工作 네, 저와 동시에 한번 읽어볼게요. 我每天从上午9点到下午6点在公司工作 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부사어들을 또 한번 추가해서 넣어볼게요. 我中午, 中午는 정오입니다. 아까 上午, 오전, 中午, 점심, 그 다음에 下午, 오후, 상중하죠? 그래서 우, 낮, 오자를 넣어서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我中午, 나는 정오에 점심때 跟同事们, 跟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누구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항상 뒤쪽에 다른 친구 이런 것들이 붙고요. 동시 하면 동료고요. 뭐는 우리 처음에 배운 데 기억나세요? 뭐뭐들이라고 하는 사람에다가 먼 붙여서 사람 복수형. 동시만. 동시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在公司食堂 어디에서요? 公司食堂 회사 식당에서 吃午饭 점심을 먹습니다. 붙여볼까요? 我中午跟同事们在公司食堂吃午饭 한 번 더 읽어볼게요. 我中午跟同事们在公司食堂吃午饭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我喜欢 나는 좋아합니다. 晚上 저녁 在家 집에서 休息 쉽니다. 이게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이 전체거든요. 이 전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쉬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서 쉬냐면 여기 저녁에 집에서 쉬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 안에 이런 또 하나의 문장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我喜欢晚上在家休息 좀 더 자연스럽게 붙여볼까요? 我喜欢晚上在家休息 네,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긴 문장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수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